오늘 우리가 다뤄볼 질문은요, 어쩌면 한 종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기반한 평가는 정말이지 꽤 냉정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역사상 그 어떤 종도 스스로의 종말을 과학적으로 내다볼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어쩌면 해결책도 아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 역설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학자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그 심각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요, 가장 직접적이고 뭐랄까 파괴적인 위협들이에요. 바로 핵전쟁,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는 정말 인류 문명을 한순간에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50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핵탄두의 추정치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전 지구적인 핵겨울이 올 수 있고요. 인류의 식량 공급망 전체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숫자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3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 위협은요. 문명을 바로 끝장내지는 않더라도 그 기반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흔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68%. 이 숫자가 생태계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 이후로 사라진 척추동물 개체수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위협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증폭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게 에너지 위기로 번지고 그럼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겠죠? 국제협력은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또 난민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위기들을 해결할 힘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가져가 볼게요. 지구 밖으로 눈을 돌려서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테르미 역설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이 우주가 이렇게나 넓고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확률도 꽤 높다는데 왜 우리는 그 어떤 신호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 은하계에만 있는 별의 개수 추정치입니다. 4천억 개요.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스케일을 생각하면 우주의 이 고요함이 더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죠. 위대한 필터 이론은 두 가지 정말 오싹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이라서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어쩌면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많은 문명들이 우리랑 비슷한 기술 수준까지는 도달했다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보편적인 장벽, 그러니까 필터를 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우주적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어떤 심리적인 편향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수백만 년 동안 저기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나 당장 굶어 죽는 것 같은 즉각적인 위협에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째, 50년 뒤에 닥칠 기후 재앙보다는 당장 내일의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시급하게 느껴져요. 이걸 시간적 할인이라고 합니다. 둘째, 통계 속에 있는 100만 명의 고통보다는 바로 눈앞에서 우는 한 아이의 비극에 우리는 훨씬 더 크게 공감하죠. 범위 둔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는 인류 전체의 안녕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가족,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 집단의 이익을 먼저 챙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십 년 길을 내다보는 정책보다는 당장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리더에게 표를 던지죠. 현재 편향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인지적인 결함이 이 거대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내면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적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도전 과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티븐 핑커 같은 사상가들은 데이터를 보라고 말합니다. 폭력, 빈곤, 질병,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들이랑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무기나 AI,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그 스케일이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희망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지구가 힘을 합쳐서 오존층 파괴를 막아낸 경험이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용이 10년 만에 90%나 떨어졌어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가장 큰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경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이 두 가지가 벌이는 결정적인 경주 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과거의 기술들, 예를 들어 인쇄술 같은 건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제도를 바꾸는데 100년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산업혁명 때는 한 150년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 AI나 기후변화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야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술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강해지는데 그걸 다루는 우리의 지혜, 즉 제도나 문화는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 이 격차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된 원시적인 뇌를 가지고 이제 막 우주적 사춘기에 접어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은 종이거든요. 과연 이 엄청난 힘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제 시간에 갖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결말이 정해진 비극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손으로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일까요?